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케미칼입니다. 다음은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입니다. 그리고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마지막으로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케미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이고 또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인 글로벌 기업의 위탁 생산 계약에도 성공을 했는데요. 박사님, 어제 문 대통령이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의 기업인 SK케미칼에서 분사된 기업이죠? 예,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원래 한 회사였습니다. 네. 2018년이죠. 거기 이제 더 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집중적으로 키우겠다 해서 분리 독립을 한 회사인데 그 주식의 99% 정도를 SK케미칼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SK케미칼의 한 파트, 한 부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SK케미칼은 지주회사가 SK디스커버리라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저께 이제 모임에서는 SK의 그룹에 최태원 회장까지 옆에 참석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의지를 같이 불태웠었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나요? 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개발 속도를 좀 빨리 해달라. 네. 그다음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달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코로나 백신을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달라는 얘기가 주목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백신은 개발 비용은 엄청나게 드는 데에 비해서 최초로 개발하지 않고 2등이나 3등 그 후순위로 처질 경우에는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상당히 꺼리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지금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도 진단 키트라든지 마스크 쪽에는 상당히 앞서 있었지만 코로나 백신에 뒤지게 된 것이 이렇게 제약업체들이 여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찾아서 본격적인 좀 투자를 해달라.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가 코로나 백신을 먼저 개발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 대목이 굉장히 주목을 끌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현재 지금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화이자라든지 아스트로제네카 영국 회사죠. 이런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개발해내더라도 한국형 백신은 계속 꾸준히 개발해달라. 거기에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해주겠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가장 주목할 만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지난주에 그러니까 10월 7일 날 그 항원을 개발을 해서 한국의 식약처에 일상 시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개발을 해놓고 임상 시험에 들어간 회사가 이번에 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해가지고 3개가 있어요. 네. 한국백신연구소, 그다음에 제넥신, 그다음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 그중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회사가 제일 크고요. 특히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이 제품은 이 단백질 항원을 이용해가 유전자 조작을 시키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인체에 코로나 백신을 투여했을 경우에 해당 지역만 아주 타겟으로 해서 핀셋택으로 때리기 때문에 일반 백신에 비해서 부작용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 독감 백신 우리 지금 접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독감 백신도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그쪽 백신이 사가 백신으로 부작용이 가장 없는 것으로 지금 정평이 높습니다.
네,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가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내년에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정시 상장까지 지금 눈앞에 두고 있죠.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현재 규모로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규모를 대폭 키워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을 시중으로부터 끌어모아야 되겠다고 지금 그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 이 빌 게이츠가 문재인 대통령과 주고받은 편지가 최근에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빌 게이츠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향해서 코로나 백신을 가장 먼저 가장 우수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다라는 호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빌 게이츠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돈을 내놓고 있기도 해요. 여기서 한 가지 제일 주목을 끄는 인물이 최태원 회장인데요. 네. 최태원 회장도 이제 여기 참석을 해서 많은 어떤 그 주목을 받았습니다만은 최태원 회장이 사회적 가치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 가치라는 게 기업이 사회에 좀 기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돈을 기부금을 내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국가가 어려울 때 코로나 백신을 SK에서 개발을 해서 인류에 기여한다면 그야말로 최태원식 사회적 가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특히 바이오 사이언스 이 직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백신 개발을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개장과 동시에 이른바 따상을 기록한 뒤 오후엔 시초가를 밑도는 가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박사님, 이 SK 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만큼 이틀 사흘 연속 따상 행진을 이어가진 못했어요. 예, 따상을 했다가 2분 만에 그 따상이 무너져서 결국은 시초가 아래로 떨어지는 당초 예상보다는 좀 못한 그런 결과를 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장 시작되기 전에 이미 2배가 올랐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95% 정도의 상승폭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그 바람에 이 빅히트의 시가총액은 뭐 다른 엔터테인먼트보다도 훨씬 많은 그 세 개를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네, 3배가 더 높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현재 거의 4배 가량 가까이 올라가는. 네. 그래서 시가총액이 우리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32위로 한꺼번에 뛰어 올랐고 또 방시혁 회장은 그 자산 가치가 거의 서경배 회장 또는 정몽구 회장 그 수준을 오락가락하는 6위에서 8위 정도 내외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방시혁 대표는 어제 상장 기념식에서 이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빅히트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까요? 네, 그 대목이 이제 문제의 핵심 같은데요. 어저께 이 빅히트의 주가가 그렇게 오르지 못한 것은 이제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 공모 가격을 너무 높였다. 카카오 같은 회사하고 비교해가지고 예전 가격을 너무 높여서 반발 매수가 많이 나왔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엔터주에 대한 근본적인 시장의 시선이 과연 제조업체나 또는 IT 업체처럼 계속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것이거든요. 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곳에서는 아예 그 BTS를 꼭 찍어서 BTS가 나이가 그렇게 항상 젊은 것은 아니다. BTS 이후에 다음에 미래 먹거리가 없다라고 충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어저께 이 방시혁 회장의 공모 기념사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다라는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포부가 상당히 주목을 끌었었는데요. 특히 지금 단기적으로는 BTS를 이을 그런 스타가 없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네. 이제 또는 더 장기적으로 나아가면 예술과 IT를 합치는 음악과 일반 산업을 합치는 그런 어떤 융합 시너지 그런 쪽의 계획을 많이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디테일은 내놓지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그 대목이 앞으로 계속 빅히트가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한순간의 불꽃으로 이내 꺼지고 말 것이냐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 BTS의 군입대 문제도 좀 주가의 변수가 될 수 있겠어요. BTS의 군입대 문제도 이 주가에 좀 변수가 될 수 있겠어요. BTS의 무슨 문제요? 군입대 문제요. 아, 그렇습니다. 예, 군 입대 문제가 계속 지금
요즘 방탄막이 설치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좀 말씀 잘 안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네. BTS가 이제 군 입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당장에 이제 BTS는 그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바로 현재의 명성을 이어가기가 어렵고 특히 멤버를 바꾼다 하더라도 과연 그 성과를 이어가겠느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군대 뭐 면제 계획까지 민주당 일각에서 지금 노웅래 의원 같은 분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군 입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요. 군대를 안 간다 하더라도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나이가 30 이상 넘어가면 방탄소년단이라는 그 소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 인기를 유지해 갈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군대를 가고 안 가고 문제를 떠나서 새로운 콘텐츠를 내놔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입니다. LG화학의 주가가 연이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인데요. 박사님, 아무래도 30일로 예정된 이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이 가장 큰 이유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30일은 앞으로 1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LG화학의 그 배터리 분사가 그야말로 전광 석화처럼 아주 번갯불에 콩 튀기시기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요. 네. 추석 직전에 분사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추석 때문에 장기간 금융시장이 장을 열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는 약 한 달 내에 거대한 회사를 토막을 내는 이런 분할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소액주주들의 지금 실망감이 상당히 분노함까지 있죠. 네. 왜 내가 배터리를 사고 싶었는데 배터리 회사를 따로 떼내는 것까지도 좋은데 물적 분할이라는 방법을 해서 내 주식을 뺏어가느냐. 만약에 인적 분할을 했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포지션 중에서 분할하는 비율만큼 새로 만들어지는 배터리 회사의 지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LG화학에서는 이것을 물적 분할 방법을 택함으로써 소액 주주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배터리와 주주들을 차단시키는 거죠. 이제 그에 대한 분노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화재 사건도 좀 악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현대차의 전기차 코나의 화재도 있었고 또 미국의 GM이 만든 전기차 쉐보레 볼트에서도 화재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모두 LG화학의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LG화학은 그 배터리 그 저장 장치 ESS 시스템 그것 때문에 2018년인가요? 거기서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그게 엄청난 양을 투자했다가 돈을 회수 못하고 큰 홍역을 치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화재 사건은 어떻게 보면 LG화학의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금 이 LG화학의 배터리가 현대차 코나 화재의 원인이 됐다는 국토부의 보고서, 물론 최종 확정 보고서가 아니라 그렇게 추정된다는 보고서고 추정은 반대 증거가 나오면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로서는 LG화학이 지금 혐의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거기다가 또 똑같은 LG화학의 배터리를 쓴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의 전기차 볼트에서도 이게 나왔다. 특히 지금 현재 LG화학은 이 SK 이노베이션하고 배터리 문제 누가 원조냐, 기술을 누가 뺏겨갔느냐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현대차의 경우에는 LG화학과 SK 이노베이션이 똑같이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SK 이노베이션을 장착한 배터리에서는 코나 사고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LG화학의 지금 고민이 깊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LG화학은 일단 배터리 부문 분할로 화가 난 주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좀 적극적인 현금 배당을 약속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배당을 하겠다고 한 건가요? 주당 10,000원씩 매년 10,000원씩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LG화학의 주가가 떨어진 것이 지금 60한 2, 3만 원 되고요. 그리고 지금 LG화학의 많은 소액 주주들은 80만 원도의 주식을 샀단 말입니다. 네. 80만 원을 투자한 것을 비해서 1%만 원이라고 그러면 1%가 조금 넘어가는 금액인데 금액으로 10,000원이라고 하니까 높지만은 비율로는 사실상 다른 회사에 비해서 크게 높지가 않다. 그래서 LG화학이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주겠다고 한 이 배당은 회사의 영업 상황이 만약에 악화된다면 돈이 없으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걸 돈 준다는 것을 배당을 준다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없거든요. 배당금보다도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특히 최근의 동학 개미들은 어떤 미래의 가능성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LG화학의 투자자들은 배터리 하나만 보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장의 배당금 주당 10,000원을 못 받더라도 좋다, 배터리로 넘어가게 해달라 하는 주주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물론 LG화학이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많이 주겠다는 그 선의의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책은 결국은 이 인적 분할로 돌려서 회사를 분할하는 게 어쩔 수가 없다면 인적 분할로 돌리거나 아니면 그것도 정 안 된다고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선진국 정권 시장에서는 분할을 할 때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할 때 주주들의 불만이 있으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상법에 다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상법이 지금 정부 일각에서 개정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주들보다는 대주주, 회사 이익에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LG화학이 좀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함영준 오뚜기 회장입니다. 착한 기업으로 유명한 오뚜기가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오뚜기를 조사할 예정인데요. 박사님, 이 국세청이 오뚜기 법인의 탈세와 이 내부 거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예, 어저께 국세청의 전문가 수십 명이 이 함영준 회장이 이끌어가고 있는 오뚜기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을 해서 세무 장부 등을 확보했다 이런 보도인데요. 사실 이 오뚜기 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갓뚜기, 착한 기업, 선한 기업의 대명사로 불려왔지 않습니까? 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까지 불러서 재벌 총수들 부르는 자리에 중소 중견기업으로 규모가 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 함영준 회장까지 그 초대를 해서 세계적인 관심을 지금 그래픽에 그림이 나오죠. 네. 저기 왼쪽에 문재인 대통령이고 이제 오른쪽에 송경식 경총회장 그리고 가운데에 오뚜기에 이제 함영준 회장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대목에서 왜 이 문재인 대통령은 함영준의 오뚜기를 향해서 갓뚜기다 착한 기업이라 했나 이 대목을 우리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크게 문제로 제기된 게 그러니까 이 갓뚜기 선한 기업으로 칭송을 받게 된 것은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임시직을 거의 두지 않고 거의 100% 정규직으로 끌어간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과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딱 맞아 들어가는 기업이었고요. 또 하나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개성상인 출신이죠. 네. 개성상인으로 참 성실하게 기업을 우리나라 카레의 왕이었는데요. 돌아가시거나 상속세를 제일 많이 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국세청이 정식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대목이 함영준 회장이 자녀들에게 넘기는 그 과정에서 혹시 탈세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세금을 많이 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아예 살아 생전에서부터 절세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라 경우에서 그중에서 일부가 탈세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면에서 과연 그동안 우리가 갓뚜기라고 칭찬해왔던 오뚜기의 착한 심성이 맞는 것인가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오뚜기는 전부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자산 규모가 5조 원 미만이라서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따로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 그 일감 몰아주기를 그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른바 그 대규모 기업 집단이라고 하는 회사 총 그룹의 모든 자산을 합친 그 규모가 5조 원이 넘어가야만 됩니다. 네. 거기에 사실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법이고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법상 이것이 그 상속세나 또는 정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어떤 이동이 있었다고 그러면 충분히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뚜기가 갓뚜기로서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